시작해주세요. 큐. 안녕하세요. 윤영준입니다. 괜찮다. 치고 들어. 바로 치고 들어오네. 네. 안녕하세요. 야구코치 김동욱입니다. 네, 저는 최승표입니다. 우리하고 협동조합. 예. 우리 오늘 또 우리 또 나는 왜 안 하냐고. 했구나. 내가 살짝 했잖아. 형 주의쳐. 우리 오늘 티셔츠 마쳤습니다.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나온 오케이. 협동조합 유니폼. 이 로고가 참 심플하고 예뻐요.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 같아? 글러브 모양 같은데? 아닌가? 글러브 모양이 있고, 네. 또 방망이 모양도 있고, 병망이 모양이 있고, 공도 있고, 오케이도 있고. 그렇지. 이번에 그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수해도 괜찮아 캠페인을 이 일환으로 또 티셔츠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부모님들, 뭐 감독 코치님들 이렇게 하나씩 입고 계시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시라고. 예, 이게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 로고가. 그렇지. 괜찮다. 해라. 응? 저 레슨할 때 입으면 되겠다. 그렇지. 이제 이 티 입고 나서 이제 뭐 실수했는데 막 잔소리 한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하긴 좀 부끄럽겠지. 이거 입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거 찍고 하나? 임의로 이거를 아마추어 야구계에 뿌리는 것도 괜찮겠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 뿌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저렴한 가격에. 사실 괜찮아요. 저 이제 피스 보여드릴게. 제가 입은 사이즈는 2X입니다. 예쁘죠? 괜찮습니다. 평상시 입고 다닐만 한데?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걸? 그레이. 약간 진한 그레이. 네, 진 그레이. 요 색깔은 사실 제가 좀 이게 좀 여자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색깔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요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UCLA 그 티셔츠가 참 이쁘더라고. UCLA가 이게 블루에다가 노란색 로고 이렇게 들어간 티셔츠들 예, 많이 입고 다니는데 좀. 삼성 라이온즈 파란색, 파란피.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 항상 이 하늘을 뜻하는 그 하늘색. 에메랄드빛.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뭐 어떻게 해? 자기 여기서 갑자기 호를 자기애가 강하니까. 자기애가 넘쳐가지고 부러워. 센터 이름까지도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로. 윤형준 내가 제대로 해줄게.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 개포동 몇 번 출구? 5번 출구. 5번 출구. 뭐 거기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한 김에 각자 갖고 있는 실수에 대한 그 경험들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김동욱 코치는 뭐 실수 뭐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했을 거고 그거 관련해서 좀 실수는 사실 야구는 실수 그렇지. 그냥 뭐 연속이잖아요. 그런 거 했는데 네. 누군가의 말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행동 아니면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구나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좋은 것도 좋고. 이게 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의 아이콘. 부정의 아이콘, 진짜 야구계 부정의 아이콘인가 봐. 사실 근데? 저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 근데 나는 그 부정성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낙관적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뭐 비관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고. 그런 것들을 비행기가 돈이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왔었던 거는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나의 우호적인 세력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의심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이 살아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실수. 뭐 이거 사실 뭐 제 얘기는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후배가 있어. 그 후배가 가진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KT에서 신인 때부터 20살인데 1군에 나와서 막 홈런 치고 이랬던 애가 있어요. 네, 뭐 이름은 거론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선수가 있는데 가진 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저도 봤을 때 우와 대박이다. 근데 애가 너무 여려요. 멘탈이 약하다는 그 평가를 너무 많이 받지. 착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착한 애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 친구 이제 제이모 선수가 한참 어린 후배인데 뭐 10살 차이 나지? 10살 어린 애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 애가 잘 되길 바래서 그 여린 애한테 약간 강하게 얘기를 한 거지. 약간 아베 스타일로. 아베 스타일? 오랜만에 또 소환되네. 아베 스타일로 너가 진짜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완전 리얼로 얘기하면 이 새끼야 네가 그런 그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까지 해봤어? 뭐 저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선수는 진짜로 완전 아등바등 열심히 해서 버텨낸 선수거든. 자기가 했던 경험이지. 그렇게 해서 이겨내서 1군에서 야구도 하고 그런 선수. 근데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그 어린 여리고 착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새끼야, 너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것도 나오면서 막 한 거지. 근데 그 친구한테는 완전 악효과? 네. 더 멘탈을 더 주눅들게 만든 거야. 애가 게임 중에 얘가 또 착해서 그 선배가 얘기한 걸 자기도 해보겠다고 막 이제 잘 안 되면 막 헬멧도 막 때려 던지고 막 그랬어요. 더가웃에서 막 던지고 자기 어필도 해보고 바로 감독 코치한테 욕먹고 저기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네, 막 그러니까 혼자 이겨내려고 했는데 여린 선수가 그걸 하려니 자기 게 아닌 옷을 입고 막 하려고 하니 잘 안 됐던 거지. 그거 보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엄청 뭐라 했거든. 그건 너고 얘는 이런 애인데 너가 그렇게 조져놓으면 우리말로 조져놨어 진짜. 근데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이겨냈던 방법 그것만 알려주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저도 코치인데 레슨 코치인데도 레슨하러 오면 눈에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걸 아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내가 직업인데도.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데 괜히 이제 조언이랍시고 막 뭐 자세가 크잖아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저는 그냥 생각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네, 저 이런 얘기들 그 친구가 아베 스타일의 그 친구가 오지랖을 부려서 그 후배를 위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독이 됐던 그런 생각이 나네. 그렇구나. 형은 뭐 있어? 그냥 뭐 실수라고 생각하면은 트레이너도 실수할 게 있나? 엄청 많지. 뭐 가르치면서도 실수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맞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뭐 내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 아니까 야구 선수들만 대상으로 뭐 하는데 그냥 친구들 중에서 뭐 입스도 있고 뭐 공 잘 못 던지는 친구 뭐 그런 친구도 되게 많잖아. 근데 예전에 사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냥 불현듯 10몇 년 전에 나한테 이미지가 한 게 있어. 사회인 야구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외야수를 맨날 시켜두다가 이루수를 한번 시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세를 던져버린 거야 내가. 근데 그 이미지 넘긴 거야? 내가 넘겼어.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 그리고 요즘도 가끔가다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캐치볼 할 때마다 그 이미지가 떠올라. 그리고 나도 애들한테 항상 괜찮아 뭐 어때 날려도 돼 라고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알긴 하지만 던지면서 그 이미지가 계속 생각나.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처음 이루스를 서봤었던 거였고 나는 뭐 야구를 잘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 뭐라 하지 않았지만 혼자 내가 위축됐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냥 뭐 지금은 뭐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던지지. 근데 하지만 이걸 날 고치고 싶다 이 나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아. 그때 당시에 들었던 조언.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싸해졌는데 그 싸해짐 자체가 어떤 신호 같았다. 뭐 괜찮다라든가 뭐 이렇게 옆에서 좀 뭐 이렇게 그냥 글러브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들 없었나? 사실 그거 날렸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보여지진 않아. 그때 뭐지 바보인가 나 약간 이런. 봐봐, 진짜 좋은 경험이다. 진짜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실수가 너무나 많은 스포츠. 만회할 기회가 있는 스포츠. 뭐 모든 스포츠가 만회할 기회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줍지 않은 조언보다는 그냥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선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관련해서는 지금 그 우리하고 유튜브에 실수해도 괜찮아 시리즈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종률 위원님 뭐 괜찮다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 그 김병준 멘탈 코치님 영상도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야구 쪽 바깥에서 대화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이런 전공하신 분들 컨텐츠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뭐 감독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평소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말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승부치기 드디어. 야, 메이저리그상 우리나라에서 곧 따라할 텐데. 아닌가? 뭐 단축 시즌이라 좀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실험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승부치기. 저는 뭐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해요. 우리나라 리그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반대입니다. 왜죠? 보수주의자, 네, 전통주의자. 저 보수주의 아바 스타일. 전통주의자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느낌들. 이게 좀 항상 아마추어 야구를 볼 때마다 승부치기 갈 때마다 조금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일단 그게 좀 싫었어. 승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운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운은 분명히 더 많이. 운은 야구는 운이 거의 엄청나게 좌지우지되는 스포츠입니다. 그 운 때문에 이 결과가 뒤바뀐다면 누가 운동을 하고 누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난 운 좋은 사람이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운을 어떤 노력 어떻게 만들어지죠? 운이 더 많이 생기게, 좋은 운이 더 많이 생기게, 안타가 더 많이 생기게 노력하고, 안타가 안 나오게 노력하게 던지고. 여튼 그 노력을 한다는 건 운을 최대한 그 변수라는 건 최대한 배제시키는 게 훈련인데 약간 보수적인 입장, 약간 운보다는 실력이 더 많은 이 경기에 지배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승부치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설득이 안 됐어. 설득이 안 됐나요? 말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요. 더 얘기해봐. 감정적인 거 말고. 제일 싫어요. 오케이. 감정적인 거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스포츠건 거의 듣고 나서 얘기해야지. 대부분 촉진룰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연장전도 존재하고, 뭐 탁구도 촉진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축구에서 연장전을 준 다음에 승부차기가 존재하듯이. 근데 기본적으로 축구를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에서 축구를 빠져놓을 수 없으니까. 근데 축구는 예전에 골든볼이었는데 골든골에서 실버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골 들어가면 게임 끝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반 후반 두 개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승부차기로 넘어갔는데, 그냥 야구도 그 어떤 촉진룰의 한계로 승부치기를 도입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바로 끝나자마자 승부치기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 어떤 미디어 시대에 바뀌어서 그 다음에 경기를 빨리빨리 끝내고자 하는 건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공격을 하잖아요. 초공격이. 초공격. 하지만 말공격도 하잖아. 운이라고 했지만 초공격이 주어졌을 때 점수를 냈지만 말공격에서 만회할 수 있어. 그렇게 끝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축구의 그 실버볼처럼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니까. 말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자기들한테도 초공격이 주어졌다는 거지. 승부치기란. 같은 이건 운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승부치기가 그 전에 끝났던 타자, 그 뒷타자가 주자를 나가잖아요. 2명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이게 너 나 저기 가고 너 저기 가고 이게 아니잖아. 원래 흘러가는 거기서 그 타자 그대로 쓰고 뒤 타자 2명 나가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래서 전혀 운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게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 더 멀리 봤을 때 이제 투수들도 장기전으로 갔을 때 힘들잖아. 그러면 시즌 자체도 힘들어지고, 더 멀리 봤을 때 리그 자체가 힘들어지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촉진룰을 도입하는 건 찬성이지만 지금의 승부치기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만들어 놓은 지금 승부치기 룰이 별로라는 거야?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점수를 빨리 뽑자라는 건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찬성하지만 뭔가 좀 선수들한테 가해지는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는 거지. 촉진룰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이지만 선수들의 압박. 선수들의 압박. 뭐가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도 다 일일이 다 대답하고 있다. 뭐가 압박이 압박 안 되네? 압박 안 되네? 그 승부치기 하면 압박이 안 될까? 승부치기? 승부치기. 압박이 되겠죠. 압박 되잖아. 근데 그마저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무뎌지지 않을까? 무뎌지진 않겠다. 근데 승부 상황이니까 연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승부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많이 봤죠. 네. 맞아. 사실 승부치기가 재밌어, 솔직히. 쫀쫀하잖아. 바로 그냥 깔아놓고. 연장인데 바로 깔려 있는 거죠. 딱 연장 들어갈 때 그 주자가 딱 깔리고 딱 시작할 때 그냥 연장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 난 야구가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승부치기도 찬성이고 7이닝으로 줄이는 것도 난 찬성이야. 난. 7이닝으로 줄. 야구 너무 길잖아. 매일 3시간씩 어떻게 맨날 사람들 야구 보게 해. 3시간 아니고요. 평균 경기 시간 3시간 30분. 실질적으로 야구 경기장에 이제 가게 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따지면 약간 과장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야구에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경기장 가는 날이야. 경기장 가는 날이면 놀러 가는 날 아닐까? 이 관중들한테. 그렇지. 그런데 이 러닝 타임이 되게 짧으면 막 11시 반에 끝나는데 12시에 너무 재밌잖아. 뭐 어때? 그 다음날 출근해야 돼. 나 예전에 2화만 봐도 난 지겨워가지고 나는 집에 가고 싶더라고. 예전에 메이저리그 봤을 때 뭐지? 새벽 4시인가 5시에 끝나는 경기가 있어서 그 남아있는 관중 한 2명인가 3명한테 그 시즌 티켓을 다 주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것 자체도 나는 스포츠 컨텐츠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다음에 예전에 배구팀이 있었고, 배구팀 진짜 빨리 끝나면 1시간 반 만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돈 내고 갔을 때 되게 원사이드한 게임으로서 게임이 되게 빨리 끝나면 그래 갔는데 너무 시시하게 빨리 끝났네, 좀 더 흥미진진하게 조금 더 난 이 컨텐츠를 좀 더 길게 즐기고 싶은 마음인데 구질구질하잖아. 왜 구질구질해? 아니 연장까지 갔으면 벌써 재밌었어 그 경기는. 아니 지금 말하는 거는 언제까지 가? 지금 말하는 주제는 5시간이라는 거잖아. 그 5시간 자체가 길다는 게 즐겁다는 거. 난 야구 팬은 재밌지. 나도 야구 재밌어. 근데 어차피 이 야구라는 것들은 선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필요한 것들이잖아. 소비가 돼야 더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야구장을 좋아하는 이유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애할 때 절대로 축구장은 가지 말라고 그래. 왜? 왜냐면 축구는 흐름이 거의 끊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대화할 시간이 꽁냥꽁냥 거릴 시간이 없어. 근데 배구나 야구는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들이 계속 존재한단 말이야. 공항에 던져, 야 저건 멋있었는데, 괜찮은데, 좋았어 라고 할 잡다한 아는 척 오지게 있겠네요. 할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고. 분석을 했다는 거지 내가 그렇겠다고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경기만 계속 보다 우와 이것만 액션만 하고 끝나는 거 오는 거지.
연애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트레이너님의 발언은 반대합니다. 나는 뭐 승부치기를 경기 정규 이닝 9이닝 중에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4이닝, 5회 중. 각 팀마다 클린 타임 끝나고 한 번. 한 번 정도 찬스를 쓰는 거지. 찬스. 판넬 하나 딱 하면 거의 오락인데, 이거는? 7회다 8회다. 근데 우리 팀이 한 5점 지고 있어. 근데 그럼 좀 경기가 좀 무질지잖아. 그러면. 근데 괜찮다, 그거. 그럴 때 그냥 찬스 딱 써서 저희 쓰겠습니다. 저희 주자 3명 깔겠습니다. 아니면 2명 깔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득점을 못하거나 하면은 페널티. 감점? 깐 주자만큼 감점을 이야. 한 점이라도 내면 오케이. 대신 못 냈어. 그러면 이런 스포츠가 있나? 3점 깔았어. 없어. 마이너스. 근데 이거 너무 도박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도박스러운 거. 야구 도박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이 길어진 시간을 줄이는 거는 그냥 콜드 게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서로가 넘어간 거 알거든. 게임 넘어간 거 아는데 굳이 9회까지 채워서. 그렇지. 난 차라리 나도 왜냐면 프로도 난 콜드팀 찬성이야. 지금 갑자기 우리 트레이너님의 말에 반박을 하고 싶어졌는데 콜드 게임과 승부치기도 결국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콜드 게임이 근데 있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가 선수 입장에서는 콜드 게임 때 상대 팀 투수가 제일 약한 사람이 들어와. 그니까 그럼 타자들은 더 길어지잖아 게임이. 개인 좋아. 거기서 끝나버리면 언제나 필승조만 만나야 되는데 난 선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반박할 거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말한 건 선수 입장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학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스포츠 사회학에서 스포츠 사회학까지 나와버리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룰에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수의 의견까지 반영한다면 야, 그런 거 하고 싶다. 연장전 갔을 때 재밌나요? 뭐 루즈한가요?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나는 가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이닝에 투아웃 됐어. 근데 다음 타자 그냥 뭐 별 기대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그 이닝은 투아웃에서 끝내고 대신 그렇다고 초반 이닝에 해버리면은 한 이닝에서 투수가 다음 이닝에 네 타자 포아웃을 잡아야 되면 좀 부하가 생기니까 대신 불펜들은 좀 짧잖아 보통. 그래서 한 7회 이후에는 그래서 초반에 한 투아웃 이후에 남겨놓은 아웃을 7회 이후에 좀 더 써먹을 수 있게. 이야, 이거 대표님 완전 그러면 안타 없이 가능하네요. 이건 안 됩니다. 안타 없이 이거는 저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딱 이렇게 넘겨줘. 아웃을 미리 이번 이닝에 그냥 별 기대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걸 넘겨버리는 거지.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조금 줄였다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거의 있게 경기 이렇게 되면. 후반에 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참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진보, 중도, 보수 지금 이 상태거든요. 얘기 나누시는 분들.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미국 독립리그,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도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 미국 독립리그 팀에 좀 이런 미션을 줘서 투아웃 경기, 진짜 해본 케이스들이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투아웃 경기 그리고 타자도 그냥 투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이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 이게 너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서 이렇게 되면 뭐 야구겠어 하지만 또 해보면 다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단축이라는 되게 중대한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하는 비유인데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 히터 틀어주고 집중하기 좋게 불도 꺼주는 영화관에서 길어야 120분, 2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맞춰줬을 때. 하지만 KBO 리그에서 보면 봄에는 황사 미세먼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로 가면 춥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5시간 가깝게 버티라고 말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야구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기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의견도 좀 많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 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요소들을 좀
요새 근데 시도는 하잖아요. 그 그래, 여름에 그렇지. 워터 페스티벌 KT 위즈 하잖아요. 그 야구장에 수영장 있고 막 물총 쏘고. 외적인 네, 어, 재밌어. 요소들이 있고 만약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타자 입장에서 공 하나 보면 끝났죠. 바로 몰리는 거야. 타격폼 다 바꿔야 돼. 존도 줄여야 되나요? 존도 줄여야 되나? 뭐 존도 존 줄여주면 되겠다. 존도 손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 우리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 현실적으로 구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난 이런 것들은 여기는 너무 지금 벌써 갔고 여기는 진화를 안 하고 여기는 폴더네. 아직도 여기는 아직 이 사람은 폴더를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 주면 안 돼. 나는 대표님은 벌써 그냥 이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전에 톰 크루즈 쫙쫙 탁탁 여기서 벌써 그거 하고 있고. 나는 리그 그 게임 안에서의 룰도 그렇지만 리그도 나는 축구처럼 FA컵 같은 거 정말 이벤트 경기로 1년에 한 번 정도 봄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프로 1, 2군 좀 나눠서 다 출전하고 그러면은 뭐 20개 팀이지. 그 다음에 뭐 대학교 팀, 뭐 독립리그 팀, 그리고 고등학교 팀도 좀 일부 뭐 황금사작이나 청년기 뭐 8강 이내에 진출한 팀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국의 뭐 사회인 프로리그 한 10부 리그 팀까지 다 참가하는 뭐 FA컵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는 진짜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축제가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대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실어줘야 돼, 선수들한테. 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겠지. 우승팀에게 진짜 상금이 어마어마하거나 진짜 한국 시리즈 우승만큼의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 걸리면은 하지. 그러니까 뭐지? 나 옛날에 축구 했을 때 동호회 축구하거나 대학교 때 축구 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가 FA컵 나가는 거야. 그렇지. 뭐냐 대학교 축구에서 잘하면 FA컵 나갈 수 있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2부는 몇 부부터 1부는 뭐 몇 부부터 뭐 그때는 다 K리그밖에 없어서 몇 강 32강부터는 1부가 나오거든. 뭐 어디냐 영국 FA도 똑같아. 몇 라운드 이상부터 1부 리가 나오고 그 밑에는 2부 몇 부부터 이렇게 올라가. 자동 참여권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사회인 야구를 올해부터인가 아마 부를 나누기 시작했어. 1부 대학야구, 2부 그다음 평생교육원, 3부 뭐 이렇게 해서 6부째까지 나누기 이제 지금 대한야구협회에서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신에 FA컵 우승한 팀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어를 준다면 분명히 감독, 코치 그 다음에 선수들이 거기 그 돈이 아닌 어떤 프리미엄으로 인한 우선권으로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올스타전에 우승 그 팀 쪽에서 월드 시리즈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FA를 한다면 FA 우승팀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하는 거지. 우리 5강이잖아. FA 우승팀한테 4강 말고 5강 합류권. 그것도 괜찮네. 네, 뭐 그렇게 그 우승팀한테 와일드카드에 한 장을 준다든지. 영국 프리미어 그 FA컵에서는 우승팀이 UEFA 리그를 나갈 수 있는 티켓을 주니까 그 UEFA를 나간다면 거기 중계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확보가 되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진짜 뭐 지금 SK나 하나처럼 8군 9등 하는데 5등 못 들어갔는데 FA에 올인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여튼 어떤 제도적. 이야, 이거 좀 괜찮은 생각이네. 보수가 다 보수. 근데 가을 야구에 하나가 나오면은 이게 재밌나?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답이 없지. 이게 장기전이랑 단기전이랑은 플랜이 다르잖아. 그래? 쏟아부어 또? 쏟아부으면. 그래서 만약에 저기 뭐 예를 들면 황금사자기 뭐 우승 이번에 어디가 우승했나? 이번에 김해고. 아니. 강릉. 김해고지. 김해고인가? 김해고 우승했는데 과연 고교야구 우승팀은 프로 2군이나 1군이랑 붙으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 이런 뭐 사실 그냥 궁금하잖아. 실제로 한번 붙어보는 거지. 뭐 만빵 깨지겠지. 근데
아니 근데 저는 빡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수를 못 내는 건 분명해요. 일단 점수는 절대 못 내. 근데 2군 타자들, 1군 그러니까 뭐 완전 스타 플레이어는 잘 모르겠고 2군 타자들 점수 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투수들 고교 투수들 뭐 많지 않잖아요. 1차 지명이나 뭐 2차 1, 2라운드급 투수들이 그날 만약에 그거 좀 긁히면 그쵸. 치기 만만치 않지. 그럼 그때도 그거네요. 야구가 특히나 또 의외성이 좀 많은 운동이라 배곡에 어쩌면 투수구 제한 시키네요. 아니 점수 못 내는 건 당연해요. 이거 절대 못 내. 이거는 내가 진짜 절대 점수 못 내. 그러니까 못 내는 건 당연한데 프로가 점수를 못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면 대학 야구랑 프로 2군이랑 연습 게임 종종 하잖아. 뭐냐 대학 애들이 이기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투수가 잘 던지면 이긴다니까. 아니 점수 내서 이기잖아. 잘 못 내. 대학 야구 그러니까 고교 야구 얘기했잖아. 근데 고교 야구가 대학 야구를 잡는 경우는 정말 빈번해. 그렇지. 그거는. 연습 게임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야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전통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좀 기록이라는 측면도 있고 기록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변화를 주기가 쉽지는 않아 야구가. 예, 근데 이런 상상들은 하면서 뭐 근데 나는 몇 가지 것들은 우리나라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 진짜 아까 그 PD가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야구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10대 20대가 와야 이런 류의 그냥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에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집할 한동안은 그런 게 이제 잘 먹혔지. 어떤 데이트 장소로서의 또 여자 팬들도 유입도 좀 있었고 한데 지금 10대 20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야구에 관심을 갖기에는 실제로 메이저리그보다 지금 유현진 경기랑 손흥민 경기랑 이렇게 보면 EPL이 아마 시청률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맞아요. 훨씬 높아요. 그 새벽에 하는데도 그 클릭 수가 완전 달라요. 동적도 다르고. 우리 아들도 고3인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얘가 유현진 새벽에 하는 경기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 손흥민 경기 뭐 이런 거는 애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흔히 광고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게 EPL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경기는 미어 터지고 메이저리그 쪽 광고는 별로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그런 어떤 전통을 고집하고 그 기성세대 야구 팬들만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시도들을 조금씩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하긴 새벽에 일어나서 보기에는 축구가 재밌지. 처음에 그 아마추어 야구 승부치기 할 때도 이게 승부치기 뭐냐 이게 야구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그때 말 되게 많았어. 근데 해보니까 또 재밌거든 이게. 인간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거든. 네. 이제 중학교 야구 이런데 승부치기 나왔는데 뭐 거기 막 우당탕탕하고 막 점수 막 그 보면 2명 깔리면 막 보통 2점 내기도 쉽지 않잖아 프로는. 근데 아마추어 승부치기 2명 깔아놓고 하면 한 5점 6점 난다. 근데 이야. 10회 초에 그러니까 뭐 중학교 경기다 그러면 이제 7회 경기 끝나고 8회에 뭐 한 5점 난다 그러면은 7회 말에 막 6점 나오고 그래 걔네들은. 게다가 재밌네. 아마추어는 투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막 야수들 올라오고 막 또 점수 한 2점 내고 그러면은 주고 그러면 또 바꾼 투수 나오면 뭐 볼 몇 개 주고 그러면 뭐 5-6점 막 금방 이거든. 그러니까 막 그거 한번 보고 나면 뭐 이기면은 진짜 너무 재밌고. 지면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진짜 이게 뭔가 싶고. 근데 프로야구도 좀 그런 재미를 승부치기를 하면서 좀 뭐 근데 야구가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 좀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스포츠 자체가. 선수 할 때도 많이 느꼈어. 할 때도 좀 지겹지 않나? 지겹도 않아요. 이렇게 더가웃에 있으면? 전 더가웃에 있으니까 자주. 그러니까 더가웃에 보고 있으면 관중석만 계속 볼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훨씬 재밌어서 좀. 치어리더도 춤추는 거 보고 막 사람들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고. 나는 가끔 더가웃에서 이렇게 9회에 적시타 맞아가지고 동점되면 더가웃에 야 선수들 비춰줄 때 경기 뭐 이렇게 동점된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보다 그 생각할 것 같아 다들.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연장. 연장이네. 퇴근. 연장이네. 야근이네 오늘. 난 이 생각 할 것 같거든 솔직히. 야근이지. 하지 않나? 맞아 해요. 실제로 그런 말 해요. 연장이네. 야근이란 표현은 딱이다.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벌써 피곤해. 벌써 연장이라는 말 자체가. 승부치기 하면 더 다이나믹할 것 같긴 하다. 전 나는 찬성. 전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걸. 뭐를? 아까 말했던 뭐 7회나 뭐 6회나 이렇게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거를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갑자기 진보로 전 차라리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보다 스마트폰. 소신 없어. 그러니까 9회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총 시간 말고 너무 루즈하다는 것들은 9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를 그냥 저는 그걸 줄이고 싶다는 거지. 뭐 어떤 촉진율의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을 승부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 줄이고자 하는 거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혹은 또 우리 조금 더 빠르게 공수 교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그다음 교체해서 선수들 몸 푸는 시간 되게 길잖아요.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제일 지루하거든요. 중계를 봤던 그 광고 또 나오고 뭐 항상 그러니까 그 시간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나에 대한 못 줄여. 그거 못 줄여. 나중에 좀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가 탁 열리면서 밑으로 탁 올라오고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까? 거의 마징가 제트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똑같은 생각인데 공수 교대 직전에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자리 지하에 가 있으면 이렇게 교대되는 거죠. 정말 찡 올라가서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공수 교대가. 그러니까 타임워크. 그럼 애들 안 뛰어 들어온다 걸어 들어온다고 뭐라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 좀 그만 좀 뭐라 해라. 그 시간에 치어리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거 그 시간 보는 것도 사실 재미지. 그리고 승부치기를 하면 하나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강명구 선수가 제일 빨랐던 선수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선수들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원툴 플레이어도 꽤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쵸. 자기 보직이 확실한 사람들은 뭔가 더 자기의 쓰임새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승부치기인데 주자 2루에 강명구가 나가 있다. 이 프레셔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 뭐 스타크래프트든 롤이든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맵에 따라서 캐릭터의 쓰임이 또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조심스럽게 야구가 갖고 있는 그 약간 그 루즈한 매력을 좀 훼손하지는 않되 좀 중간중간 좀 박진감 넘치는 요소들을 이렇게 실험해보는 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저도 언제냐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배구팀에 있을 때 감독님이 외국 생활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이어서 외국 배구 세계 협회에 뭐 어떤 자문위원인가 뭐 이런 걸 계속 한국 대표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였었냐면 야구는 선수 안에서 교체가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선수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제한인데 배구는 세트당 교체 수가 제한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무제한으로 교체한다. 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투 플레이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우리 뭐 전광판 들고 이게 왔다 갔다 아니야. 그냥 선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원투 플레이어에 버리면 조만간 바뀔 수도 있을까 버리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로 통해서 약간 지루함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변화들이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시간만 줄이자는 너무 탁상공론 같아서 좀 흥미로운 요소를 만들어주고 익사이팅한 그 장면들을 좀 더 연출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 배구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변화를 많이 시도했었고 이를테면 이전에 뭐 15점 서비스권 있는 데에서만 점수 나게 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 남자 경기는 뭐 한 10몇 분 되도록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지. 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5점 그냥 서비스권 없이 득점할 수 있게 해준 거나 리베로도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그랬다고 그때 김구라 아저씨 뭐 표현대로 이게 뭐야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 그때 무슨 리베로 배구가 근데 뭐 지금 뭐 리베로 있어가지고 뭐 진짜 뭐 너무나 그 단신 선수가 해낼 수 있는 뭐 걷어내기 뭐 이런 것들 너무 기가 막힌 플레이들 많이 보여주잖아. 탁구도 그랬죠. 탁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변화들을 하고 있으니 야구도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면 그 뭐냐 제가 뭐 예전에 처음으로 선수를 했던 게 태권도 트레이너였었는데 태권도도 진짜 막 엄청나게 이 룰이 바뀌어요. 한 시즌 있으면 다음 바뀌고 요즘 뭐 최근 들었던 거는 우리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킹 오브 파이터처럼 그 선수 그 멋있더라. 게이지 쭉 올라가서 그걸로 해서 이거 빨리 다 하는 사람이 뭐냐 이기는 거예요. 천재야 천재. 그걸 기획한 사람은 진짜. 근데 뭐 여기에 센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센서 전자호구에 센서가 그치, 있어.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 배경 화면에 그 철권 게임처럼 각자의 게이지가 딱 100 차 있고 뭔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게 착착착착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뭐 뒤돌려차기로 머리 딱 맞으면 확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게 딱 끝나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만하잖아. 그쵸,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주는 거지. 뭐 시간을 어떻게 해서 줄이자 뭐 이거 그거보다는 훨씬 흥미로운 걸로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구절절 지금 10분 동안 떠든 승부치기잖아. 10분 넘었을 걸. 아니 그냥 아예 줄여버리자고. 7에 줄여. 아까 반대라면서. 아 그래, 근데 제도를 바꾸자는 거지. 제도잖아, 그게. 승부치기 말고 더 조금 더 재밌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그거보다 재밌는 거 승부치기가 제일 재밌어. 그게 너 단정 지을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단정 지어? 더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찾아줘봐. 그러면. 생각나면 얘기해줘. 그래 생각나면 해줄게. 아무튼 승부치기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무튼 그거 언제 얘기해? 뭐 그거 안 하나? 안 하는 거. 1인이? 안 하는 걸로. 너무 얘기 많이 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사실 오늘 이거 주제가 나왔을 때 혼자 이제 보면서 참 좋다, 이거 진짜 좋은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예전에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나 책을 읽고 꽂혀가지고 또 그 책을 읽었구나. 네, 꽂혀가지고 이거 뭐든지 할 때마다 오케이 1만 시간 투자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저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골프 이거 꽂히니까 진짜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나 1만 시간을 투자한다. 약간 이런. 예? 근데 다행히 제가 야구를 하면서 터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이런 걸 터득했었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꼭 중요하진 않다. 굳이 1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저는 야구 인생을 갈아엎으면서 터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골프 하다가도 막 주장창 하다가도 그냥 오케이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실력도 많이 늘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마추어인데도 그런 것들. 오늘 주제가 그거라서 사실 저는 애들한테도 참 이런 거 좀 강조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주제로 갖고 왔는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진 그 앤더스 에릭슨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스웨덴 분이라 원래 안데르손 뭐 에릭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지난주인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좀 거장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분은 이제 엔니오 모리꼬네 음악 감독 시네마 천국. 모래꼬네. 오, 들어본 것 같아. 모레꼬네? 모래꼬네 아니에요? 뭐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어. 엔니오 모리꼬네 감독님 그리고 이제 이 에릭손 박사인데 안데르슨 에릭손 박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때문에 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예체능 유망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신 분이지. 그쵸. 여기 있잖아. 나.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는 에릭슨 박사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20년도 넘게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뭐 이 1만 시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널리 퍼지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셨거든. 그 내막이 이래요. 원래는 이분이 전문성 연구의 권위자야. 전문성. 그러니까 뭐 예술 쪽이나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쪽에 정말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 추적하는 게 이 사람의 전문 분야였거든. 그러니까 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한 거지. 근데 그 중에 1만 시간은 사실 포함되어 있진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deliberate practice였어요. 의도적인 연습. deliberate practice. 의도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피드백.
객관적인 피드백, 그리고 뭐 그 피드백을 수용하려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대충 본인이 이제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보니까 대체로 어느 분야에서 장인이 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연습 방법으로 1만 시간 정도를 연습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그쵸. 1만 시간은 너무 말하기가 좋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책 안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제 소개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경영, 스포츠, 뭐 비즈니스, 뭐 세일즈 이런 쪽에 이제 1만 시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 의도적인 연습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내용보다 이제 관리자들의 이제 부하 직원을 갈구는 용도, 예, 영업 관리자가 세일즈맨을 갈구는 용도, 감독 코치가 이제 선수들의 어떤 열정이나 태도를 이렇게 강요하는 어떤 덕목으로 이게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이 에릭손 박사가 그래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다 책으로. 사실 이것도 1만 시간의 재발견이 원래 원서 제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팔아야 되냐. 우리나라만 오면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변질이 돼. 이것도 내면서 1만 시간을 또 넣어버린 거야. 그랬구나. 이 1만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1만 시간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이것도 대표성. 책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생각해보면 진짜 저는 사실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요즘도 읽고 있는데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뭐 사실 유명한 거 거의 다 읽은 것 같아. 거의 다 쓰레기예요. 지금 와서 생각 드는 건 자기계발서를 본인이 사서 읽을 정도의 사람은 자기계발서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들이 좋지만 그거를 좋게 딱 진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이 고지고대로 다 믿었거든요. 이거 말고 이 비슷한 그릿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뭐 꾸준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진짜 저의 이 강박증들. 저의 모든 강박증은 책에서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시크릿 같은 이런 쓸데없는 이제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등등 꿈꾸는 다락방, 뭐 등등 너무 많잖아요. 이런 책들이 나를 더 나를 이런 강박증에 만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필요한 건 아까 의도적인 연습.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행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라는 그 말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메타인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꾸준하면 된다. 오케이. 꼬라박았지 나를.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의도적인 연습의 중에서 이제 뭔가 피드백 없이 그냥 그렇죠. 맹목적인 어떤 열심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로 치면은 어른들이 다 좋아하지. 야 동욱이만큼만 해.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애들 딱 있는데 야 동욱이만큼만 해. 혹은 뭐 그런 대표적인 딱 그 열심히 하는 애. 근데 솔직히 그거에 비하면 맨날 술 처먹고 노는 애들이 더 야구 잘했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알아. 그것마저도 그 술 먹고 이러는 과정도 다 그거에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지금 저는 재해석하면 1만 시간을 예를 들어서 스윙을 1만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윙을 잘 돌리기 위해서 잠도 1만 시간에 포함, 뭐 멘탈도 포함, 다 포함. 그러니까 이게 1만 시간이 되는 거지. 스윙만 주구장창 1만 시간을 한 거지 저는.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완전 열심히 책도 열심히 읽거든. 다 오케이. 이렇게. 결정하면. 나는 항상 이런 생각하거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면은 우리 수능 치거나 막 문제 치면 있잖아. 그 작가가 생각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너무 표지 그대로 1만 시간.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어렸을 때 그때 한 분야에 보려면 10년 동안 해야 돼. 1만 시간 맨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인 플랜을 좋아하는데 왜 주구장창 이것만 해야 될까라는 이걸 하다 보면 알게 돼. 이걸 하다 보면 알게 돼. 그거 알려주면 안 될까? 알게 되는 거를? 형이 얼마 전에 나한테 추천했던 그거 있잖아. 타이탄의 도구들? 그것도 내가 그것 때문에 강박증 생겨갖고. 왜? 거기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그리고 그거 운동, 찬물 샤워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 내가 아침마다 맨날 지켰거든요. 그 책을 읽고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난 궁금한 거지. 그걸 하면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을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불을 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이걸 갰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지. 그걸 보면서 왜 그걸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일까를 좀 수준 있는 얘기 좀 하네. 그러니까 괜찮네. 더 떠들어봐요 더 빨리. 얘기. 한번 있으면 바닥에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는 훈련들, 의도가 있는 훈련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방금 전에 아까 말했던 주장창 스윙을 돌려 선수들한테 섀도우를 돌리는 친구 정말 많잖아. 저녁에 나가서 코치가 뭔지 시켜갖고 나가는 섀도우. 쟤들이 왜 저걸 하고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줄 세워놓고 도대체 왜 저 1만 시간의 법칙들 그거 하면서 막 생각했지. 쟤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저걸 해서 무엇을 느낄까에 대한. 그러면 형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싶어? 저녁에? 내가 시켰다면 만약에 지금 원정을 갔어. 자 해보자. 원정을 왔어. 지금 우리가 지방 선수인데 지금 수원에 왔어. 광교에.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저녁 7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시간부터 뭐 할 거야? 자, 뭐 시도를 시킬 수 있는 친구도 있어. 불안한 친구도 있어. 난 시도를 해야 돼요. 난 그래야지 공동지기 전날 나 시도하고 싶은 사람 있어? 가서 해. 라고 했어. 자유를 주면 되잖아.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네가 지금 제일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니?에 대해서 자유 줬는데 막 애들 PC방 가고 막 해. 막 돌아다니고 저기 광교 호수공원 가고 뭐 어때? 괜찮아? 뭐 거기서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범법 행위를 그 도덕적 둘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인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거지. 대신 10시까지 들어와서 11시에 자자. 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바이오리듬을 깨지 않는 선에 대한 규제는 주겠지.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강박증, 그 감독 코치들도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시켜야 된다는. 그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1만 시간에 주로 많이 포커싱이 된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가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우리 영상 프로그램도 하지만 영상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비주얼 피드백을 준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로 피드백을 준다든가 하는 게 사실은 딱 이 에릭슨 박사 이 의도적인 훈련에 정말 딱 들어맞는 그 접근법이라고 난 보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미국 야구 코치 협회 강연이나 이런 게 보면 이 딜리버리 투 프랙티스라는 말을 그 코치들도 많이 쓰잖아.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말 많이 쓰고. Delivery to practice. 우리는 아마 피드백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시나 주문.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어떤 더 나은 동작과 기술에 대한 정보, 경험, 지식을 갖고 있는 코치나 트레이너가 그것들을 어떤 그 말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에릭슨 박사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피드백이 있었고, 또 하나가 몰입할 수 있는 온전히 몰입한 훈련, 특히 웬만하면 혼자 하는 연습, 이런 표현을 썼거든. 웬만하면 혼자,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동작이나 기술에 대해서 피드백만 주어지면, 내가 방금 이런 동작을 한 게 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딱 미국에서 지금 선수 육성 플레이어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딱 그 프로세스거든. 어떤 선수가 공을 던지거나 배팅을 치면 자기 공의 무브먼트, 자기 동작에 대한 거는 이제 바이오메카닉 측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도 수치와 때로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그러면 선수들은 다 알잖아. 그쵸. 저 꼬마 애들도 다 알거든. 데이터 딱 보면 내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실제로 피드백이, 이렇게 객관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경우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금
어떤 사실 동현이 장꼬대하네. 그렇대 지금 대답을 했어. 피드백. 피드백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뭐 측정 장비를 가지고 레슨을 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열악해요. 제가 뭐 지금 제 나름대로 영상 피드백도 해주고 데이터 피드백도 해주고 있는데 혼자 해서 그런지 사실 조금 열악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즘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치면서 참 느끼는 건데 골프가 그런 게 정말 잘 돼 있어. 제가 지금 독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로 레슨 없이.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열정만 있다면 골프는 충분히 독학이 가능한 이유가 연습장을 가면 치면 자기 영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일단 영상 피드백 그리고 자기가 친 데이터 피드백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온전히 그걸 보면서 계속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서 이제 선수들 영상 혹은 프로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 혼자 메모하고 그러면서 저 혼자 연습하고 좋은 피드백들을 기억하고 실제로 내가 좋은 피드백이 나왔을 때 이제 느낌이 왔을 때 데이터로도 좋은 게 나왔을 때 이게 합쳐지면 나에 대한 확신 어느 누군가가 지시한 것보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막 연습하고 있으면 제가 또 빵 치면 이제 좀 이제 세다 보니까 보고 있는 그 연습장의 프로들 그런 사람들이 괜히 와서 한마디씩 해요. 원포인트를 해준단 말이야 굳이. 그럼 또 저도 모르게 전문가가 얘기하면 또 듣게 되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말려. 페이스 잘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말렸어 저는. 근데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상 보고 아까 혼자만의 시간이라 했잖아. 근데 야구도 사실 이런 판을 깔아주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치고 바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치고 내 데이터 바로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충분한 거리와 사실 열악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이 야구는 이 골프로 따라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근데 프로팀에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팀 사실 연습장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보이게 깔아놓고 프로는 돈 많으니까 치면 바로 볼 수 있게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장비들을 설정해 주면 저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 개인 연습하는 시간이 더 알차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골프를 치면서 느껴요, 요즘. 저도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반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치나 트레이너가 아무리 유능해도 코치나 트레이너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선수는 그거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사실은. 다른 어떤 거보다 그 말을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코치나 트레이너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 영상으로 제공되는 진짜 그 뭐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하는 이거는 그냥 실체거든.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치는구나. 그래서 되게 놀라잖아.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골프 칠 때 보면 정말 네, 눈 뜨고 못 보잖아. 진짜 자기가 치는 거. 맞아. 그러면은 그런 정보가 들어온 사람은 뭔가를 하게 되거든. 맞아요. 뭐 한 번에 안 바뀔 수도 있지. 그럼 또 보고 또 맞아요. 보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 그거를 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뭔가를 찾는 거지. 정보를 자꾸.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작이 나와서 이게 안 고쳐지면 그 동작이 나왔을 때 요새는 세상이 좋아갖고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더라고. 이거의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해라. 친절하게.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시간만 제가 투자한다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대학 야구팀이나 뭐 마이너리그 팀이나 뭐 메이저리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걔들 일단 훈련 시간 자체도 짧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한 2시간이나 이렇게 훈련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온전히 선수들끼리만 훈련하는 코치들은 아예 안으로 그 훈련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밴더빌트 대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신 훈련 시간 전에 그 훈련 환경을 세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아 맞다. 예전에 우리 코끼리 야동클럽에서 다뤘었다. 네. 그러니까 코치들이 오히려 더 바빠. 훈련 시간 외에 바쁜 거야. 경기 전에 선수들을 뭐 2명, 3명 단위로 뭐 5분, 10분 단위로 어떻게 착착착착 배치해서 로테이션 돌 것인가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미리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뭐 하면서 그 끝나고 나면은 훈련 중에 선수들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 촬영했던 걸 편집해서 또 선수들한테 피드백 해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가 지금 훈련하면서 네 동작이 어땠는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야. 예. 말해 뭐해. 코멘트를 뭐 달려면 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팁은 이제 경험자로서 먼저 걸어갔던 경험자로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선수의 그거를 잠깐 해소해 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의 역할.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들으시는 감독 코치님들이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 표현인데 그렇게 선수들이랑 하루에 7, 8시간을 같이 뒹굴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 편한 방법. 2-3시간을 같이 그냥 지켜보고 이후에 다시 한 2-3시간을 또 영상 작업이나 데이터 작업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또 거기에 맞춰서 모자란 걸 맞춰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 엄청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혼자. 수업하면 그 수업한 거 이제 편집해서 애들 보내주고 그걸 또 다 쌓아놨거든요. 저는. 다 쌓아놓고 나중에 그 친구가 막 어떤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옛날 거 꺼내서 보내주고 그렇지. 그 작업들이 사실 레슨한 거가 더 힘들어. 귀찮아 사실. 맨날 집에 가면 이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수백 번 고민을 해. 그러니까 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네. 여기 보면은 이번에 우리하고 785로 나온 것 중에 이 안에 이 피드백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좋은 글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조슈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 어떻게 우연히 내가 트위터에서 보게 돼서 이분 블로그 글들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꼭 뭐 측정 장비가 있으면 좋지. 측정 장비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나중에 선수들한테 보여주기도 좋은데 이거 여기 올라간 글은 아날로그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공에 스윙하라. 지금 나쁜 공에 스윙하게 되면 뭐 잔소리 많이 듣잖아. 빠져나가. 그러면은 어떤 공에 내가 배트가 나갔고 하는 건지를 피드백을 주라는 거야, 이 사람. 실제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뒤에서 그냥 점 찍으면 된다는 거야, 연습할 때나 시합할 때. 이 점 찍고 이거는 쳤어. 뭐 표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색깔별로 해도 되고 그냥 쳤어. 그리고 뭐 히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나쁜 거. 하여튼 공 로케이션만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날 훈련이 끝나거나 경기가 끝나면 그거 그냥 선수한테 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내가 이 공에 방망이가 나갔구나. 그러니까 선수마다 그 축구 인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주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좋은 공만 쳐. 너무 뻔한 얘기잖아. 좋은 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쁜 공에는 방망이 나가잖아. 이거는 내가 내가 야구를 안 해봤지만 이건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 사실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야구 코치들은 사실 코치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말로 그냥 우리 엄마가 해도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야 늦잖아 빨리 쳐. 뭐 혹은 뭐 공이 핸들링을 하면 야 핸들링을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해. 이거는 사실 우리 엄마도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인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하는 관점에서 이 코치는 이 조슈아 로드리게스라는 코치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말로 요구하기보단 그걸 할 수 있게 뭘 해야 되는가를 좀 따져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지. 참 느낀 걸 계속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미국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야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더 나아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냥 지도자를 하면 예를 들어 코치를 하고 있다가 감독이 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너무 할 게 많어. 너무 할 게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봐봐. 그래, 그것도 나는 그 훈련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게 난 이유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운 것들 좀 배우러 다니고 뭐 이렇게 좀 코치들끼리 얘기도 하고 하려도 시간이 없죠. 좀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그게 맞아요. 가능한데 이렇게 뭐 9시 10시까지 선수들이랑 뒹굴고 또 코치들은 또 아침에 또 새벽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뭐 합숙도 하면 또 그러니까 감독들 진짜 학교에 자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 집에 좀 가세요 좀. 그러니까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아니, 가정이 없어. 아니 집을 안 가요. 네? 애들 그래서 애들을 더 붙잡아놓는 거야. 우리 애새끼들 하면서 애기 이따가 잘 가 하고 애들 아침 일찍 와 보고 싶으니까 이러면 또 하루 종일 붙잡고 약간 그런. 요 에릭슨 박사의 그 의도적인 연습, 뭐 1만 시간의 법칙, 피드백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 앤더슨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이것도 되게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 사람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 적용된다라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의지력에 대한 착각. 근데 이거 단락 보고 너무 좋았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이거는 자막으로 책을 넣었으면 한번 그래서 좋겠다.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연구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것도 뭐 어떤 대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게 우리도 당연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선수나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이 운동할 때 경험했던 이 끈기, 이 버텨낸 참을성 이런 거 뭐 다른 거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그냥 그만두게 되면 그냥 다른 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에릭슨 박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건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좀 읽어줄게. 그 책에 있는 구절. 일단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오랫동안 강도 높은 훈련 일정을 지속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갖지 못한 남다른 의지력이나 투지, 악착 같은 끈기 같은 드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류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얻어진 어떤 끈기나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것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고스란히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뭔가를 일찍 포기했고 어떤 선수는 끈기 있게 하고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의지력이 강해서 다 이겨낼 수 있고 걔는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저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지력이 좋고 뭐든지 포기 안 하는 저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약간 그렇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봤을 때 얘는 그냥 뭘 해도 잘해. 약간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맨날 지각하고 맨날 잠 자고 맨날 뭐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애가 맹해요 표정도. 근데 커리어가 나보다 훨씬 좋아. 야구 커리어가. 항상 보면서 쟤는 뭐야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파봤어. 그래서 얘는 왜 그렇지 하면서 괜히 옆에 계속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의도적인 연습과 시간 배분을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지. 저는 이거 딱 그 단락을 보면서 딱 그 친구와 저가 딱 보이더라고. 네. 사실 그 어른들 그러잖아요. 뭐 딱 보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사실 예뻐 보이지. 근데 사실 진짜 야구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런 애들보다는 뭔가 좀 능글맞고 약간 그런 사람들 혹은 저는 그냥 뺀질거린다. 이걸 약간?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분 시간의 법칙이든 뭘 하든 뭐 사실 재미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할 때 내가 이걸 는다고 느는 이 광경이 보이는 모습에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나온 체스 얘기도 체스를 계속 이기니까 계속 할 거고 뭐 피아노가 재밌고 피아노가 소리가 이쁘니까 계속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동국 코치 같이 보면은 뭐 되게 한 곳에 올인하는데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친구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 프로세스를 빨리 찾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빨리 이 분야에서 이걸 빨리 찾고 이거 그냥 빨리 못 찾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했던 방식이 안 되네. 다른 걸로 저는 넘어가죠. 그럼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건가요? 뭐 그건 모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저는 근데 느끼는 게 사실 저는 골프 그러니까 야구보단 골프하고 맞아. 다 돌아가면 골프를 했었어야 돼.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이거는 노력으로 어느 순간 이게 돼. 솔직히. 근데 야구는 그거 외적인 게 필요해. 그 능력이 그렇게 약간. 말하면 안 돼. 야, 너를 꿈꿔 나도 1차 1번 받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지금도 수많은 게 피땀 흘려서 운동하는 친구도 있어. 왜 얘기하면 안 돼? 그 친구들에 봤을 때 나도 1차 1번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FA 터트리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공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나 다른 거잖아. 프로야구 선수가 꿈인 선수들도 있어. 너는 뭐 어떤 선수가 꿈인지 어떤 야구에서 어떤 게 꿈이었는지 모르지만 슈퍼스타. 슈퍼스타 뭐 네가 그 뜻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또 단정지어서 얘기한다고? 결론이 나잖아. 그럼 나는 족밥이야 그냥? 족밥이라고는 아닌데.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꺼낸 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적 훈련을 디자인하는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코치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뭐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를 알기 전까지 정말 하나씩 알려주면 일정 수준이 넘어간다면 그 혼자 느끼게 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되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네가 느껴야 돼. 그거 네가 느껴야 돼. 그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 저이기 때문에 코치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고민하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거지. 완벽하다.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로 와라. 그걸 계속 고민해야지. 아직 내가 주지 못하는 것들. 아 맞아. 내가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이번에 코치분들 대상으로 영상 촬영하고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잖아요. 딱 1분 동안 그거 좀 설명 좀 해줘. 소개 좀.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갈게. 피드백을 줄 거야. 지금 말했던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데이터도 제가 데이터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데이터는 사실 허수가 존재할 수 있긴 한데 영상은 숫자로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이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허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제가 택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보다 훨씬 접근하기 편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죠? 뭐 세미나 뭐에서는 이걸 어떻게 유용하면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 해서 이거 정도만 알면은 이걸 애들한테 이걸 줄 수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구나 그냥 사실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요. 들으시면 함께 하시면 선수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알려드리고 같이 토론할 겁니다. 5초 지났는데 5초. 봐주기로. 관심 있는 코치님들 특히 영상 피드백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카메라가 많이 발달해서 사실 요것만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어주고 애들한테 뭐 보내주고 이런 코치님들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디 연습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그분들은 아직도 폴더폰 쓰나? 궁금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각자 경험도 좀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에릭슨 박사가 난 이 얘기가 참 좋았어.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의지력이라는 말보단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훨씬 더 유리하다. 동기부여는 의지력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동기부여 요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동기부여를 형성하는 요인인가? 이다.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직원, 아이, 학생, 선수, 자기 자신의 의욕을 북돋을 동기부여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에릭슨 박사의 그 의도적인 연습에도 보면 의지 이런 말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이거 이거는 그냥 나는 굳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이거는 너무 그냥 지극히 당연한 명제잖아. 남자는 여자랑 다르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코치님들이 특히나 이런 말 잘 안 했으면 좋겠어. 의지, 노력, 이런 말.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의지가 일어나게 환경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노력을 안 하는 애를 노력을 하게
훈련을 좀 재밌게 구성해 볼까. 나는 정말 이제 코치 생활을 막 시작하는 코치님이 있다면 내가 1년 동안 뭐 의지나 노력, 열정 이런 태도에 관한 얘기를 내가 애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애들을 한번 동기부여를 해보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한번 해봐도 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도 우리 그 영상 뭐 지금 한 몇 년 동안 미국 코치들 영상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코치들이 뭐 열정이나 노력이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를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환경 만들어주면 애들이 거기에 맞춰서 동기부여가 확실하니까 뭔가.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야, 나쁜 놈이 방망이 나가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우리 엄마도 해줄 수 있는 피드백 그거 아무나 하는 거죠.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대상을 그 실질적인 거, 구체적인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것도 야구에만 국한된 문화는 아니야.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태도나 맞아요. 이제 옳은 말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잖아. 맞아.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사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우리 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의도적 연습에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우리 저기 수리수리 마우스리도 사실 뭐 수비 뭐 얘기하지만 뭐 핸들링을 어떻게 해 저떻게 해가 아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훈련 혹은 이제 꽃을 든 타자 이제 우리 장기 프로그램 꽃을 든 타자도 그렇고 요번에도 해봤지만 애들이 막 기록을 계속 깨내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사실 우리가 세게 쳐라고 뭐 주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냥 그런 미션 주어지니까 자기 눈으로 보면 바뀌어요. 네. 또 어느 누군가는 그 요번에 재밌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선수가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알뱃으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초등학생 치고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쳤는데 타구 스피드 130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나무뱃으로 치잖아. 자기도 똑같이 130이 나오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하고 갑자기 오더니 알뱃으로 치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야. 약간 자기가 이게 있었나 봐.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런 걸 올리고 약간 좀 그런 것들 사실은 이거 코치는 타자 이런 것도 학생들만 이게 할 게 아니고 학교 감독 코치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신청해서 훈련 사실 어렵진 않으니까. 코치님들 버전으로 하나 할까?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냥 가장 현장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나올 법한 상황들만 훈련하잖아요. 전 사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결국에 마지막 단계 이게 뭐 탑다운이냐 아니면 버튼업이냐의 문제인데 이 밑에 과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현장의 그러니까 경기 상황만 연출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훈련들은 그 밑에 것들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훈련들을 보면은 뭐 번트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방망이 치고 그 다 결과적인 거죠. 제가 훈련시키는 방법들 선수들한테 항상 주문할 때 하는 것들은 네가 야구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 내 폼에 대해서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뭐가 안 좋았구나 신경 쓰는 순간 넌 그 게임에서 진다. 왜냐면 어차피 이걸 인지한다고 그거를 그 과정, 그 동작 하나에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훈련도 똑같은데 그 과정, 이 행동을 할 때 내 의지대로 그걸 고쳤다면 난 벌써 150, 160 던지지. 그래서 좀 너무 경기 위주의 훈련 말고 그 방금 말했던 어떤 목적에 있는 훈련 위주로 간다면 저는 훨씬 더 이 성적도 좋아질 거고 실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탑다운. 탑다운 무슨 말입니까? 스포츠 사회학부터 오늘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버튼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인 거지. 계단 형식으로 버튼업이 좋아하잖아요, 형. 난 버튼업을 좋아하지. 나는 탑다운 좋아해. 궁금해서 하는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데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 언제나 진지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는 청년 이제 그렇죠. 이 질문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케이. 어떻게 뭐 이걸로 끝입니까 오늘은? 네? 오늘 마무리 하자고 마무리. 맞다. 우리 이거 잡지 나왔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잡지 나왔습니다. 7월 8월호
이분 누구시죠? 이민호 감독님. 대전 중구리틀. 우리 이전에 우리 맹 감독님. 예능 감독님 이제 쉬십시오. 저 맹 감독님 드디어 이제 SNS에 여기저기 막 사진 그 감독님 사진 계속 올라와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셨을 텐데 큰 짐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바톤 터치했습니다. 다행히 이민호 감독님은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마음 편히. 하지만 얘기는 자주 듣겠다. 요즘 얼굴 계속 나온다고. 근데 말씀도 너무 젠틀하게 잘하시고 이게 작년에 월드 시리즈 그 갔다 오신 감독님이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 당시에 되게 선수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호평이 많았거든. 그 이전에 사실은 좀 리틀리하고 세계대회 나가가지고 우리에도 막 이렇게 군대식.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지적이 대전. 좀 많았거든. 대전. 너무 다른 나라 애들이랑 비교된다 했는데 우리 애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신나게 잘 놀다가 오시고 또 감독님 그런 거 뭐 너 너무 오케이 너 프라블럼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인 코치가 있어요. 젊은 코치. 그래요? 무라세 다이키 코치라고. 무라세 그분, 다이키. 네, 그분 인터뷰도 여기 다리세? 들어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하려다가 참았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실수해도 괜찮아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합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는 저번 주에 했어요. 저거 해야죠. 빨리 해.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 알았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돈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